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4년 전에 있었던 소식부터 오늘은 한번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트럭끼리 이렇게 충돌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2차 사고라고 하죠. 예. 충돌한 다음에 다시 또 사고를 냈는데 인근 건물에 있던 2명이 아주 숨졌어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일인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트럭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건물로 돌진합니다. 잠시 뒤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솟구치고 인근에 있던 시민들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5톤 트럭과 반대편에서 오던 1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충돌 직후 5톤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건물 1층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가스 배관이 터져 가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옆 5층짜리 건물의 2층과 3층은 창문이 모두 깨졌고 외벽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서는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다친 6명 중 4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는 도시가스 배관이 터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엔 가스 배관 보호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오늘 사고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인도 안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은 보호대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저거 보면 이제 가스 폭발 사고인데 다시 한번 개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흔치 않은 사고인데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네. 가스 폭발로 이어진 이런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4년 전 2021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이니까 지금 시간이랑 거의 비슷한 시간일 텐데요. 네. 이 시간대에 금천구의 이제 도로에서 5톤 트럭이랑 반대쪽에서 오는 트럭이랑 충돌을 하는 이제 교통사고가 먼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충돌을 한 교통사고 발생한 이후에 이 5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쪽의 인도를 또 넘어서 건물과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교통사고에 이어서 이제 이를테면 충돌하는 이런 사고로 그러니까 끝났던 1차 사고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끝나는 듯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 건물에 충돌을 할 때 건물 도로면 쪽에 설치되어 있던 도시가스 배관을 충격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파열이 되면서 여기서 가스가 새어 나왔던 거예요. 예, 다만 이제 또 가스가 사실 새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폭발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충돌을 하면서 새어난 가스가 그 건물의 1층, 그 아마 상가로 보이는데요. 상가 쪽 안쪽으로 이제 누출이 되면서 거기 이제 아마도 폭발 허용이 될 수 있을 만큼 이제 농도로 가스가 그럼 차 있었던 예,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점화원에서 의해서 폭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 건물에 이 옆에 있던 옆 건물에 있던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을 했었고요. 네. 또 그 당시 이제 가스 폭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일반적인 우리 생활 환경에서는 많이 접하기 힘든 이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놀라운 그런 이제 사고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가스 배관 손상 때문에 이렇게 났다면 근데 이제 도시가스 배관에다가 이렇게 덮고 있는 뭐라고 하죠? 배관 보호대? 예, 맞습니다. 이게 없었나요? 배관 보호대가 사실 이제 이 설치 규정이 사실 이전에 생겼는데 다만 이제 건물 내부라든지 이런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면에 서 있는 이 건물처럼 이렇게 도로면에 인도에 접해 있는 이런 이제 배관의 부분까지는 적용할 그런 근거들은 사실 따로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또 혹시라도 이제 배관 보호대가 설치돼 있었다 하더라도요. 5톤 트럭 같은 이런 강한 큰 물체가 강한 속도로 와서 부딪혔을 때 배관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관 보호대가 설치 안 돼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도 잠깐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배관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차량의 강한 충돌에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저기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고 이후에
규정이 뭐 바뀌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예,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바뀐 규정들은 없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이전에 바뀐 규정에 의하면 이제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 배관 시설에 대한 건전성이라고 해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제출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런 배관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규정이 별도로 생기진 않았습니다만 이 사고 또 혹은 또 이렇게 이제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을 위해서 네. 지자체에서 위험하게 보이는 곳들에 대한 이런 이제 보호대를 설치해주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직접 설치를 안 하면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곳들에 설치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도 9월 달,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시 상계동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고가 하나 발생을 한 게 있는데요. 그 당시도 이제 차량이 이번에는 건물 도로면이 아니라 건물 후면에서 이 도시가스 배관을 들이받으면서 배관에 가스가 누출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폭발로 이어지는 상황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주택이라든지 빌라,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도시가스 배관이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예. 여기서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가하게 되면은 가스가 누출이 되고 그럼 우리 집도 이제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고 통계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사고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이런 가스 사고에 대한 통계들을 매해 모아서 연감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연감을 살펴보면은요, 가스 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도시가스라든지 LPG 가스라든지 각종 가스에 관련된 전체 사고가 작년 같은 경우에 68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픽에 나오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는 9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 네. 이후에 점차 감소를 하는 추세였다가 2023년도에 92건으로 증가를 했다가 작년에는 68건으로 다시 좀 감소를 한 추세입니다. 이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도시가스에 관련된 사고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7건 이렇게 네.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은요, 사실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한마디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이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배관이라든지 이 가스 관련된 제품의 이제 노후화에 관련된 부분들, 또 그리고 시설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유지 관리 안 해서 시설 미비 이런 것들이 주로 원인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저기서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예. 타 공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 다른 공사, 이를테면 도로에 다른 공사들을 한다거나 다른 건물 공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거나 혹은 또 이 파손시켜서 그래서 발생하는 사고들도 매년마다 저렇게 한 6건 이상씩 발생을 하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 중에 가스가 누출됐을 때 화재 위험은 더 높거든요. 그리고 피해도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가스 배관, 또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가스 사업자가 담당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가스 사업자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점검할 때 이제 혹시라도 가스가 새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압력은 적정한지, 또 이제 계량기는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네. 또 배관의 변형이나 부식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점검 이외에도 예방적으로 여기 혹시라도 차량이 와서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혹은 또 이런 다른 물리적인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사용자 입장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제 내가 입장에서 우리 집에 가스 배관이 노출돼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하냐 안전을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육안에 의해 눈으로 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본인 집이라든지 본인 건물에 있는 이런 이제 가스 배관의 안전을 이제 확인하시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가스 배관상에 뭔가 올려져 있다거나 혹은 또 여기에 뭔가 적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고정 상태, 한마디로 배관들을 이제 잡아주고 있는 클램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빠져 있다면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배관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정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들, 또 그다음에 배관 자체가 강하게 뭐 찍혀 있거나 변형이 된다거나 혹은 또 녹슬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상황이 확인됐을 때는 그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라든지 혹은 또 119 혹은 또 지자체에다가도 신고하셔도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 사업자한테 연락을 해라.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요하네요. 예, 관리의 주체가 되는 곳이 이제 도시가스 사업자니까 1차적으로는 그쪽에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자 연락처를 항상 잘 알고 있는 게 모르죠.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급하시면 119 혹은 또 지자체에다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폭발 사고가 이제 발생했을 때 이제 행동 요령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폭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순식간에 굉장히 강한 열과 또 이를테면 압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발생한 다음에 뭐 조치를 한다고 해서 화를 피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바깥에 실외에 있는 경우에 이제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폭발로 인해서 유리 파편이라든지 건물의 잔해물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낙하되면서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물에 가깝게 붙어 있기보다는 떨어져서 신속하게 이제 대피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또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가스가 이제 누출되는 상황, 한마디로 폭발은 이루어졌지만 가스가 또 어디선가 계속 새면서 또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가급적 가스가 이제 차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려면은 바람의 반대 방향, 왜냐하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하면 가스도 바람을 타고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요. 그렇죠.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물 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피난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추가적인 폭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피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대피를 하실 때는 또 추가적인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상될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귀를 잘 막으시고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가스 폭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알 것 같고요. 네. 다음 기회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화제를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광주 지역에 있는 타이어 공장에서 큰 불이 났어요. 이거 전에도 보니까 대전에서 타이어 공장에서 불이 난 것 같던데 네. 이번 화재는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겁니까? 예, 지금 지난 17일이었죠. 토요일이었는데요. 오전 7시에 신고된 화재가 아직까지도 아직 이제 꺼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아마도 이제 오늘 상황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저께 오후까지만 하더라도요. 거의 진화가 돼서 실제로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 화재가 붙어 있는 아마도 이제 불 덩어리 형태로 돼 있는 이런 이제 불 덩어리가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화재 진압에 상당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맞아요. 예, 어저께 오후까지는 그렇게 됐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상황들을 보니까 밤 사이에 상당히 많은 진화들이 이루어져서 오늘 중에 진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오늘 안에 완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지금 안쪽에 화재가 불덩어리도 있는 상황도 있지만 또 건물이 화재에 굉장히 오래 노출됐기 때문에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이 있어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 안에 직접 들어가서 불을 진압하는 이런 상황들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깥에서 중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건물을 해체해 가면서 화재가 있는 쪽까지 건물들을 해체해서 그 화재가 있는 쪽에 진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완진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화재는 실제로 이제 그날 당시에 작업자들 진술에 의하면은요, 화재 타이어를 이제 성형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산업용 오븐, 큰 이제 한마디로 오븐이 있는데요. 그 오븐 안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진술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오븐 내부에 CO2 설비라고 하는 소화 설비도 작동을 했고요. 작업자들이 이제 소화전을 이용해서 1차 진압을 시도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꺼지지 않으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타이어 공장에서 이렇게 화재가 나면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뭐 다른 공장들의 화재도 위험하지만 타이어 공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전소 아니면 대부분 대형화돼서 이렇게 며칠씩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타이어 공장 안에 탈 물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타이어의 원재료인 고무라든지 합성 수지 이런 것들도 워낙에 잘 타는 물질인데다가요. 또 이 공정 자체가 타이어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보다 네. 이 타이어의 중간 단계 것들을 계속 이제 쌓아놓는 한마디로 공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 같은 것들도 계속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 안에 공장 안에 탈물질들이 거의 가득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합성 수지라든지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나무라든지 다른 가연물들보다 탔을 때 유독물질 또 연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요. 훨씬 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강한 화세도 형성되고 탈물질도 많고 또 연기도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라든지 접근이 상당히 어려워서 화재 이
대형화되는 것들이 오히려 일반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 그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저도 이제 화재 현장에서 방송하는 걸 봤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보면은 불꽃도 불꽃이지만요. 연기가 이제 아주 자욱하더라고요. 네. 이 연기 때문에 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든지 일산화탄소든 그 피해, 2차 피해라고 해야 네. 될까요? 이런 건 없습니까? 일단은 화재 현장 안에서라면 이런 여러 가지 유독 물질들이나 또 말씀하신 CO2, 뭐 CO 이런 것들이 사실 인체에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것들이 건물 바깥으로 나가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서 나오는 유독 물질 가장 인체에 치명적이라고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은 CO 가스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CO 가스라든지 시아나수소 같은 경우는 기체 상태로 이제 대기 중에 이 확산이 되면서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서 이렇게 치명적인 농도로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근 주민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실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검은 연기에 섞여 있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소 생성물이라고 해서 미세먼지와 같은 초미세먼지 같은 이제 연소 생성물들 맞아요, 같은 맞아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많이 흡입했을 경우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뭐 초미세먼지를 이제 흡입했을 때 온몸에 이제 염증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며칠 동안 장시간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런 연기들을 많이 흡입하시면 건강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뭐 문을 잘 닫아서 네. 창문 같은 것들을 잘 닫아서 연기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최대한 막으시는 것들 또 그리고 바깥에 나가실 때는 가급적이면 나가시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더라도 혹시라도 나가시게 되면 방진 마스크 이런 것들을 좀 착용을 하셔서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흡입을 최소화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지역에서 이런 이제 지역적인 어떤 2차 피해 때문에 이 지역 관할구청인 광산구청에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피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어저께까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예. 지금 현재 그 피해, 여러 가지 물적 피해, 인적 피해 이런 것들이 한 1,200여 건 정도 현재 접수가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인적 피해,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수된 상황이 한 60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게 사실 그거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라든지요. 또 노인들. 네. 이분들은 이제 호흡기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노약자분들은 특히 이제 뭐 호흡기 질환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요.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연기에 훨씬 더 이 신체 능력이 떨어져서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신체적으로 조금 더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병원에 우선 즉시, 진료를 네. 받으시고 또 신고를 하셔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뭐 피해에 대한 부분들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 병원에 가서 꼭 검진을 받으시는 것들을 꼭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몸에 이상이 있다면 광주 지역에 사시는 타이어 화재 그 부근에 사시는 네. 주민들 가운데 몸에 이상이 있다면은 반드시 신고해라. 예, 맞습니다. 병원에 빨리 가라.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 두 가지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키시기 자, 그러면요. 2023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대전에 있는 타이어 공장에서도 이제 큰 불이 났었고요. 이번에도 난 타이어 공장의 안전 대책 이런 건 없습니까? 물론 타이어 공장에 대한 안전 대책들도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3년 대전 타이어 공장 화재 이후에 이런 소방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화재에 대한 안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타이어 공장은 공장 자체가 상당히 다른 데들보다는 화재에 좀 더 취약한 이런 이제 이 제조 공정상이라든지 또 제조하는 물질상 이런 것들이 이제 취약성이 있는 이런 대상이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화재 안전 대책들은 내놨습니다만 네. 사실은 또 이것들이 또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지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공장들이라든지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책들도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이렇게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시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냐면 뭐 화재 안전 관리자의 어떤 이제 이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대전 그 타이어 공장 화재 시에 네.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도 화재가 한 58시간 정도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이 몇 됐어요. 시간요? 58시간 정도 진행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소방대원들이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쓰는데 이 상수도에 연결된 소화전들에 물을 쓰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의 수압도 떨어지고 물 부족, 한마디로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필요한 물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서 이러한 부분들의 대책들도 수립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시설적인 기준의 보완들도 제시는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바로 적용되거나 또 이를테면 소급 적용되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답답할 거예요. 아니 소급 적용이 안 된다면 그냥 피해를 그냥 감수하고 살아라.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이번 사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고 나면 시설 개선 또 혹은 때문에 시설 적용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책으로 나오면서 야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의 시설물에도 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소급 적용을 하면 안전에 대한 성능은 뭐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절차상으로나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법들은 소급을 전제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소급이 되는 것들은 정말 피치 못하게 정말 그리고 그 대상이라든지 목적이 굉장히 정확해야지만 소급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소급 적용을 다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들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적인 부분들에 대한 비용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설치함으로써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 또 하나는 여기에 더해서 이런 시설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의 예를 들면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정지하고 시설 개설해야 되면 그동안의 생산이라든지 네. 이용을 못하는 이런 한계들 그래서 이런 행정법상으로도 행정 절차상으로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법적인 어떤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소급 적용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다른 해야 될 나라 필요가 같은 있습니다.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이 나는 게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일본이나 선진국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그냥 손을 놓고 있느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으로 소급 적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제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재 보험사들이 이런 법으로는 20년 전,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하더라도 지금의 필요로 하는 어떤 소방시설이나 또 개정된 법규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적용하게끔 이런 보험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야, 이런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들을 적용하면 네. 그만큼 보험료율을 깎아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하면 그만큼 너네 건물이 안전해지니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적어지고 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줄 배상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도 줄어지니까 보험료를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보험료율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시설을 좀 더 강화하거나 안전에 좀 더 투자를 하면 그런 만큼을 이제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시설을 개소하고 보험료를 적게 내면 그게 나한테는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장치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럼 그렇게 보험사에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화재 보험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거보다는 화재 보험이라든지 이런 분의 인식도 많아지고 화재 보험사들도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능들을 보험에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시장이 처음에 화재 보험의 시장들이 형성이 되면서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최저 보장의 가장 적은 수준의 이제 보험료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보험료율을 가지고 팍팍 깎아줄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다면 보험료를 팍팍 올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요율에 대한 어떤 이제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보험료들이 사실 저가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이제 감면을 해주면서 뭔가 하는 부분들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이제 보험 제도상의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는 우리가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뭔가 자발적으로 뭔가 시설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안전하니까 그냥 좋잖아 이게 아니라 안전에 투자하는 만큼 뭔가 그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준다면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안전하게 다들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인센티브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스 폭발에 의한 이제 화재, 또 거기에 2차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고, 또 타이어 공장 이제 화재도 얘기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지금 이철에
화재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 지금 시기 참 오늘도 날씨가 좀 흐려서 비가 와서 이제 더워진다는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때가 상당히 저희가 좀 이제 느슨해지는 시기가 뭐냐면 5월이 지나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도 조금 지난 것 같고 네. 또 여름이 되면 겨울보다는 화재가 덜 난다라고 많이들은 생각하시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 계절에 상관없이 시기에 상관없이 화재들이 거의 비슷하게 많이 발생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름철이 되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는 화재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런 에어컨 실외기 화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맞아요. 발생하는데 네.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지니까 에어컨이 이제 필수품처럼 되고 거의 24시간 틀어놓다 보면 이 실외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화재 위험성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름이 돼서 사용하는 시기에 점검을 하고 이러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더워지기 전에 바로 이맘때부터 한 6월 정도 초 정도까지 에어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냉방기기, 선풍기라든지 이러한 기기들을 좀 잘 정비해 놓으시고 관리를 해 놓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